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은지의 글씨체였어요. 딸의 글씨체를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영숙은 주저앉아 일기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잉크도 마르지 않은 듯 보였고 종이에 눌린 펜의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는 분명히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죽은 딸이 남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영숙이 발견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시원한 사이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숙은 방금 막 딸 은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향의 냄새가 아직도 옷에 배어 있었죠. 62세의 영숙에게 이 집은 이제 너무나도 적막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은지가 엄마 왔어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던 목소리가 들려와야 할 텐데 오늘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영숙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습관처럼 차려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죠. 멸치볶음, 김치, 시금치나물. 모두 은지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제 이 반찬들을 먹을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와 닿았거든요. 은지야. 영숙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자신의 목소리마저 이 집에서는 너무나 크게 울렸죠. 영숙은 은지의 방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문을 열면 은지가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영숙에게는 은지가 전부였습니다. 외동딸인 은지는 영숙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죠. 대학교 4학년인 은지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바빴지만 항상 어머니를 먼저 챙겼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직장 구해서 엄마랑 더 좋은 집에서 살게요라고 말하던 은지의 모습이 영숙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은지가 이틀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죠.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은지의 학생증과 지갑이 함께 발견되었고 영숙은 그제야 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지만 켜고 싶지 않았죠. 은지와 함께 보던 드라마들이 생각날까 봐서였습니다. 대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유독 흐렸고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영숙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좋아하던 요구르트와 과일들이 그대로 있었죠.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아직 며칠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먹지? 라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무렵 영숙은 은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취업 준비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은지가 즐겨 입던 잠옷이 개켜져 있었죠. 향기로운 은지의 냄새가 아직도 방 안에 남아 있어서 영숙은 잠시나마 딸이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내일이면 은지가 돌아올 거야.
영숙은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닫고 다시 눈물을 흘렸죠.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은지의 베개를 꼭 안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영숙은 은지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 4시쯤 깨어났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온몸이 쑤셨지만 무엇보다 허기가 졌습니다. 어제 장례식 이후로 제대로 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거든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제 저녁 그대로 두고 온 식탁 위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멸치볶음과 김치만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옆에 콩자반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콩자반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 콩자반을 꺼내놨지? 영숙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장례식 이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의식적으로 차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영 이상했습니다. 콩자반은 은지가 특히 좋아하던 반찬이었거든요. 엄마가 만든 콩자반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늘 말하던 은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콩자반을 집어 입에 넣어봤습니다. 달콤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분명히 자신이 만든 콩자반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만들었는지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혹시 며칠 전에 만들어 놓고 깜빡했나 싶어 냉장고를 뒤져봤지만 콩자반을 담았던 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영숙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평소 영숙은 밤에 창문을 닫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제도 분명히 창문을 닫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저절로 열렸을 리도 없었죠. 창문은 잠금 장치까지 채워두는 편이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현관문은 제대로 잠겨 있었고 다른 창문들도 모두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은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영숙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기장이 한 페이지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얀 페이지가 아니라 뭔가 써 있는 페이지였죠. 영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일기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024년 10월 28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가 죽은 날이 10월 26일이었으니 이틀 뒤의 날짜였죠. 그 아래로는 은지의 친숙한 필체로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은지의 글씨체였어요. 딸의 글씨체를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영숙은 주저앉아 일기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잉크도 마르지 않은 듯 보였고 종이에 눌린 펜의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는 분명히 죽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영숙은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콩자반과 열린 창문, 그리고 이 일기장.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영숙은 상상하기도 무서운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 딸이 죽었는데 일기를 써놨다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그렇다고 단순한 침입 신고를 하기에는 없어진 물건도 없었고 부서진 것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지의 글씨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은지가 살아서 이 글을 쓴 걸까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영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딸이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영숙은 일기장을 꼭 쥐고 은지가 다니던 길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숙은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주머니, 집에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네요. 문이나 창문에 부서진 곳도 없고 없어진 물건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젊은 경찰관은 친절하게 말했지만 영숙의 이야기를 반쯤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상실감 때문에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가족을 잃으면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영숙은 억울했지만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보여줘도 누군가 장난으로 써놓은 것 같다는 반응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이웃집 박순자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순자는 이 동네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터라 동네 일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어요. 순자 언니, 혹시 우리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 못 봤어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순자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아, 그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박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새벽에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은지와 너무 닮은 여자를 봤어요.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똑같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은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모습을 보려고 따라갔는데 골목 모퉁이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내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은지가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하지만 영숙에게는 이 증언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은지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영숙은 박순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은지가 자주 다니던 길들을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학교 가는 길, 아르바이트 하던 PC방, 자주 가던 분식집, 친구들과 만나던 카페, 하나씩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부터 영숙은 매일 새벽에 나서서 은지의 발자취를 따라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은지가 자주 들렀던 골목 분식집이었어요.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는데 은지는 여기서 어묵을 사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칠 전에 은지 못 보셨어요? 영숙이 물어보자 분식집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은지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런데 그제 새벽에 여기 와서 어묵 하나 사가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그럼요. 내가 은지를 몇 년째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돈도 테이블에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영숙은 할머니가 말한 그 테이블로 가서 앉아봤습니다. 은지가 늘 앉던 자리였어요. 테이블 위를 자세히 보니까 국물 그릇에 아직도 어묵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식지도 않은 상태였죠. 이 그릇이 그때 은지가 쓴 거예요? 맞아요. 치우려다가 깜빡했네요. 영숙은 그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은지가 마지막으로 마신 국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정말로 은지가 살아서 여기 왔을지도 모르니까요. 분식집을 나온 영숙은 다음 목적지인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지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었어요. 사장님은 40대 남자였는데 영숙을 보자마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아주머니. 이런 곳까지 오시다니. 사장님, 혹시 며칠 전에 은지 못 보셨어요? 그게 PC방 사장은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은지 양이 와서 컴퓨터를 했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아르바이트 하러 온 게 아니라 손님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누군가 지워놨어요. 이상하죠? 영숙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은지와 관련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증거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PC방을 나오면서 영숙은 은지가 사귀던 남자친구 강민수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은지와 같은 대학 선배였고 1년 정도 사귀고 있었어요. 혹시 민수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수의 자취방을 찾아가는 길에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은지가 살아있다면 왜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렇게 숨어서 행동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은지를 봤다고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다는 듯이 말하는 걸까요? 영숙은 이 모든 의문점들을 민수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민수의 자취방은 대학가 뒷골목에 있는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영숙은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나 은지 엄마야. 영숙이 문을 두드리며 말하자 그제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는데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들어가도 될까?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은 평소보다 어수선했어요. 책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는 켜져 있는데 화면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민수야, 앉아. 영숙은 민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은지 못 봤니?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는 나도 알아. 은지가 죽었다는 걸.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영숙은 집에서 일어난 일들과 분식집 할머니, PC방 사장의 증언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들으면서 점점 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을 떨며 물컵을 집어들더니 물을 마시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영숙의 직감적인 물음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머니. 민수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저도 은지를 봤어요.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저께 밤에 학교 도서관 근처에서요. 분명히 은지였어요. 그런데 뭐? 영숙이 재촉하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가 저를 보더니 도망갔어요. 따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거든요.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목소리가 변조된 전화였는데 은지에 대해서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은지는 살아있지만 함부로 찾으면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은지가 살아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수가 컴퓨터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 이메일로 이상한 메시지들이 와요. 보시겠어요? 민수가 컴퓨터를 켜자 바탕화면에 메모장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어제 컴퓨터를 켰는데 이렇게 떠 있었거든요. 메모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지금은 설명할 수 없지만 나를 찾지 마. 위험해. 엄마한테도 말하지 마. 영숙은 그 글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분명히 은지의 말투였어요. 민수야, 이게 정말 은지가 쓴 것 같아? 저도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메모장 파일 속성을 보니까 은지만 알 수 있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암호? 저희가 처음 만난 날짜요. 2023년 3월 15일. 이걸 아는 사람은 저희 둘뿐이에요. 민수의 말에 영숙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정말로 살아있고 무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영숙이 물어보자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무서워요. 은지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갑자기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받자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 씨, 경고했는데도 계속 찾고 있군요. 은지 어머니까지 끌어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영숙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은지가 어디 있어요? 영숙이 소리쳤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은지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으려고 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72시간 더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민수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못했습니다. 72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분명히 계획된 일이었어요. 영숙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혼자서는 안 되겠어.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해.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경찰에 신고하면 은지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전화한 사람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일단 72시간을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 사이에 단서를 더 찾아보고요. 영숙은 민수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72시간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은지가 사고 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은 없었니?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그런데 민수가 뭔가 떠오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쯤에 은지가 갑자기 불안해하더라고요. 누군가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따라다닌다고? 네, 그리고 학교 연구실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거든요. 영숙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지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고 지금 은지가 숨어 있는 것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은 민수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가 다니던 대학교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말한 연구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늦은 오후였지만 캠퍼스에는 아직 학생들이 많았어요.
영숙은 은지가 전공하던 생물학과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복잡한 복도와 수많은 연구실 문들이 보였어요. 영숙은 어떤 연구실이 은지와 관련이 있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청소하고 있던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죠. 저기요, 혹시 김은지라는 학생 아세요? 4학년 생물학과 학생인데. 아, 은지양? 그 학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어봤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영숙의 말에 청소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그런데 며칠 전에 봤는데. 며칠 전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밤늦게 연구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305 연구실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청소 아주머니는 305 연구실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연구실은 박 교수님 연구실인데 요즘 밤늦게 불이 자주 켜져 있어요. 영숙은 305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에는 박성민 교수 연구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이 열렸어요. 평소 같으면 남의 연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겠지만 지금은 은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실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논문들과 실험 도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의 손전등을 켜고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책상 서랍 안에서 은지의 학생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은지의 필기체로 쓰인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실험 데이터 조작 의혹 마이너스 추가 조사 필요라고 적혀 있었죠.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영숙은 메모지와 학생증을 가방에 넣고 연구실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급히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서 책장 뒤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문을 잠궜는데. 그리고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여학생 어머니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요? 김은지 어머니 말이야? 설마 여기까지는 못 찾아올 텐데. 영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의 주인이 박성민 교수인 것 같았어요. 그 여학생 때문에 골치 아프네. 왜 하필 우리 실험을 보게 됐을까?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숨어 있게 할 건가요? 당분간은 그래야지. 논문 발표까지는 절대 나타나면 안 돼. 박 교수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찾아다니면 문제가 될 텐데요. 그것도 처리해야겠어. 72시간 후에 연락하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두 사람이 나간 후에야 영숙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은지는 정말로 살아있었고 이 박 교수와 관련된 어떤 불법적인 일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72시간 후에 무언가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연구실을 나와서 대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지야. 은지 맞니? 어디 있어? 영숙은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요. 나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은지야, 엄마가 다 알았어. 박 교수 때문이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지. 엄마가 어떻게? 엄마, 너무 위험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안 돼, 은지야. 엄마가 도와줄게. 어디 있는지 말해봐. 안 돼요. 내가 알게 된 걸 세상에 알리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아요. 은지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엄마는 몰라요. 이미 나를 죽은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뭔 소리야? 무슨 일인데? 교수님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서 걷자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비를 횡령하고 있고요. 내가 우연히 그걸 알게 됐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내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들켰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거야? 사고가 아니에요. 일부러 날 없애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운 좋게 살아났고 죽은 척하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영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이려고 했다니요. 은지야,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증거도 있고. 아직 안 돼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은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내가 모든 걸 정리하면. 그때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은지야? 영숙이 소리쳤지만 전화는 끊어져 버렸어요. 영숙은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은지는 살아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걸. 그리고 72시간 후에 무슨 일인가 벌어질 거라는 것도요. 영숙은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민수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민수도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럼 정말로 은지가 살아있는 거네요. 그런데 박 교수라니. 민수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야, 오늘 만날 수 있어? 네, 지금 바로 나갈게요. 민수와 만나기로 한 곳은 은지가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조용하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영숙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수가 얼굴이 창백한 채로 나타났습니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민수가 앉자마자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제 자취방에 누군가 들어왔다 간 것 같아요. 뭐라고? 문은 잠겨 있었는데 안이 뒤져져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있던 은지 관련 파일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요. 영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민수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친 데는 없니? 다행히 집에 없었거든요. 친구 집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상한 쪽지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제 더 이상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은지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봤잖아요. 경찰이 와도 증거를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영숙 씨죠? 강민수와 함께 있을 텐데 둘 다 들으세요.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민수도 들을 수 있게 했어요. 24시간 후에 한강 반포대교 남단 주차장으로 오세요. 혼자 오셔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은지는 정말로 죽습니다. 은지를 어떻게 했어요? 딸을 돌려주세요. 영숙이 소리쳤지만
상대방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지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 일에 간섭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 밤 8시 반포대교 남단 주차장. 기억하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숙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은지를 구하려면 가야 해.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하면 은지가 위험해진다고 했잖아.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멀리서 지켜볼게요.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괜찮아요. 은지를 위해서라면요. 그날 하루 종일 영숙은 불안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계속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반포대교 주변을 미리 둘러봤어요. 주차장은 꽤 넓고 가로등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멀리서 볼 수 있는 곳도 찾아뒀고요. 고마워, 민수야. 그런데 혹시 이상한 사람들 본 거 없어?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도망가세요. 알았어. 영숙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내일 저녁 8시까지 아직 20시간 정도 남았어요. 밤이 되자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안전한 곳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감금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영숙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은지가 나타났어요. 엄마, 조심해요. 내일은 함정일 수도 있어요. 은지가 울면서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다음 날 오후 영숙은 민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머니, 마음 바뀌신 거 없죠? 정말 가실 거예요? 응, 가야 해. 은지를 구하려면. 그럼 이거 가지세요. 민수가 작은 녹음기를 건네주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고마워, 민수야. 영숙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지세요. 민수가 호루라기도 주었어요. 위험하면 이걸 불어서 소리를 내세요. 제가 듣고 달려올게요.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반포대교로 출발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은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함정일까요? 반포대교 남단 주차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넓고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몇 개 있긴 했지만 구석진 곳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시계를 봤어요. 7시 55분 5분 후면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주차장 가운데쯤에 서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민수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8시가 되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안경을 쓴 5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덩치가 큰 40대 남자였어요. 안경 쓴 남자가 영숙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김영숙 씨죠? 박성민입니다. 바로 그 교수였습니다. 우리 은지 어디 있어요? 영숙이 다짜고짜 물어보자 박 교수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딸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걸 잊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딸을 납치해놓고 조건이라니. 영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 교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납치라니요. 은지는 스스로 숨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지가 교수님의 불법 연구를 알게 돼서 위험에 처한 거잖아요. 영숙의 말에 박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겠어요. 덩치 큰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영숙을 위협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아주머니,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아무도 못 들어요. 영숙은 무서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은지를 당장 데려와요. 불가능합니다. 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논문 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면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조용히 있으세요. 영숙은 주머니 속의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연구비를 횡령하고 데이터를 조작한 걸 은지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을 죽이려고 했고요. 죽이려고 했다니 과격한 표현이군요. 단지 조용히 사라져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때 갑자기 주차장 저편에서 차 한 대가 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 교수와 그 일당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누구야? 덩치 큰 남자가 경계하며 물어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은지였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은지야. 하지만 은지는 어머니에게 오지 않고 박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은지야, 왜 나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박 교수가 황해서 말했지만 은지는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엄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증거를 다 모았거든요. 은지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USB를 꺼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비 횡령 증거, 데이터 조작 증거, 그리고 저를 제거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대화 녹음까지 다 있어요. 박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야, 너 혼자 어떡해? 영숙이 물어보자 은지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민수 오빠와 함께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고요.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또 다른 차들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차였어요.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내려서 박 교수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박성민 교수, 연구비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소리쳤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모든 걸 다 없애버렸는데. 교수님, 제가 몰래 복사해 둔 게 있어요. 은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저를 제거하려고 계획한 모든 과정도 녹음해뒀고요. 영숙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은지가 정말로 살아있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은지야,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영숙이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가 위험해질까봐 말할 수 없었어요. 은지도 울먹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이 여기까지 왔어? 그때 멀리서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은지야. 다들 무사해? 민수야, 고마워. 내가 신고한 거야? 네, 은지가 미리 계획을 말해줘서 적절한 시점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영숙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신고해 주신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은지 씨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영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교수와 그 일당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며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은지야,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어? 민수 오빠 친구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만 나와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요. 위험하지 않았니? 물론 무서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빨리 해결하고 싶었고요. 은지의 말에 영숙은 딸이 얼마나 용감하고 의로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영숙과 은지, 민수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숙은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은지야, 정말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 저도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밤 가족이 다시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 사이에 은지가 좋아하는 콩자반도 있었어요. 엄마, 콩자반 너무 맛있어요. 그동안 이게 제일 그리웠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일 없을 거지?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와 떨어져 있는 일 없을 거예요.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박 교수와 그 일당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로 보도되었고 대학가에서는 큰 충격을 일으켰어요. 명문대 교수 영구비 횡령 및 학생 살해 시도라는 제목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은지는 용감한 제보자로 인정받았고 대학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영숙은 아침마다 신문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딸이 영웅이 되어서 돌아온 거잖아요. 엄마, 신문 그만 보세요. 계속 보면 머리 아프실 거예요. 은지가 웃으며 신문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신기해. 우리 은지가 이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 영숙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키워주신 덕분이에요. 엄마가 항상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은지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검찰 조사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은지가 모은 증거들 덕분에 박 교수의 혐의는 명확하게 입증되었어요. 연구비 횡령 규모만 해도 10억 원이 넘었고 논문 조작도 여러 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은지를 제거하려고 했던 계획까지 녹음되어 있어서 살인미수 혐의도 확실했어요. 은지야,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는 거 무섭지 않니?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요. 은지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함께 증언할 거라서 든든해요. 민수는 이 일이 있은 후 은지와 영숙에게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매일 집에 와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었어요. 민수야, 너 때문에 우리 은지 구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영숙이 민수에게 말하자 민수가 쑥스러워했습니다. 아주머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은지는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민수의 말에 은지가 얼굴을 빨갛게 했어요. 오빠,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사실인데. 영숙은 이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은지에게 특별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좋은 연구실로 추천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은지가 장학금 증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은지가 고생한 만큼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영숙도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은지야, 앞으로는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엄마한테 먼저 상의해. 네, 알겠어요.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특별 보호를 받았지만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은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은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없어. 영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은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은지가 제일 좋아하는 콩자반까지.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은지가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응,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걸 축하하는 날이야. 영숙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일이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은지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은지. 영숙도 감동받아서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감, 혼자서 진실을 찾아 헤매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딸을 다시 만난 기쁨까지. 민수도 저녁 식사에 함께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민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은지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도 숨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은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의 사랑과 끈기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아니야, 은지, 내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한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은지의 졸업, 민수와의 미래까지 모든 게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아, 그런데 은지야. 영숙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그때 집에 콩자반을 놓고 간 게 정말 너였어? 네, 맞아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까봐 제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했어요. 은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도? 그것도 저예요. 엄마가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창문도 열어뒀구나. 네, 제가 다녀간 흔적을 남기려고요. 영숙은 그때의 혼란스러웠던 감정들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혹시 귀신이 나타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민수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은지야, 내일 또 봐요. 조심히 가, 민수야. 영숙이 대답했어요. 고마워, 오빠. 은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간 후 영숙과 은지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요. 그래,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자. 네, 약속해요. 그날 밤 영숙은 은지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방에서 이제는 은지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살아있는 딸의 숨소리. 그보다 더 소중한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은지야, 잘 자.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도 잘 자세요. 은지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운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딸. 이제 2번 다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은지도 이제 정말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일어나 보니
은지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차려드릴게요. 고마워, 은지야. 영숙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은지가 직접 만든 콩자반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콩자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우리 은지가 만든 콩자반이 제일 맛있을 거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서 돌아왔고,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사랑해요. 은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은지.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살자. 네, 엄마. 평생 함께해요.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찾은 진실, 그리고 되찾은 소중한 일상. 이제 정말로 끝이 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